돌아왔습니다. 경영통계학 10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뭐 복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설문지 작성하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표본 추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사실은 뭐 우리가 수업에서 하는 통계 프로젝트에서는 뭐 표본을 그냥 임의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어,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를 제대로 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정확하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표본 추출도 정확하게 정교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표본을 추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과 관련된 것들을 네 번째 주제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강의안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3쪽에 표본 추출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자는 설문지 작성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표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표본에 포함되는 것들은 이제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응답자, 어, 정, 뭐, 원래대로 하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관측치들이 표본에 포함되면 아무래도 그 표본을 통해 가지고 표본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모집단을 추려낼 때 좀 더 정확하게 추려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도 응답자들, 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응답자들이 표본으로 추출이 되면 그때 이제 신뢰성 있는 조사 그리고 어떤 결과의 그 정확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자는 뭐 사용자의 응답자의 특성 그리고 이제 지역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적절하게 표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이제 그 비교를 통해 가지고 표본조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표본 계획, 즉 표본 계획의 절차, 즉 표본 추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게 이제 표본조사와 전수조사인데요. 표본조사는 전체 조사 대상인 모집단에서 그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 대상, 일부 관측치를 표본으로 추출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방법을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수조사는 뭐 영어로는 센서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전수조사는 모집단에 포함된 모든 관측치, 모집단에 속한 모든 대상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런 점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조사에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표본조사를 하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모집단에 포함된 대상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그 모집단에 속한 대상들 또는 모집단에 속한 관측치를 모두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조사에서는 주로 표본조사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설문조사의 대상이 되는 표적 시장이 20대 미혼 여성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 20대 미혼 여성도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수백만 명이 넘는 표적 소비자들 모두를 조사한다. 조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조사를 하는데 막대한 비용 그리고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전수조사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구의 수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구의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될런지 뭐 예를 들어 10,000시간 이상이다. 뭐 이런 걸 갖다 밝혀내고 싶어요. 근데 그럴 때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팔 수 있는 전구가 남아있질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포탄의 성능에 대해서 전수조사한다라고 하면 모든 포탄을 다 써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전쟁이 났다든지 했을 때 쏠 수 있는 포탄이 이제 남아있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 전수조사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세 번째,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오히려 표본조사가 전수조사할 때보다 오류의 정도가 적은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는 이제
그 조사에 있어서 오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본 오류 그리고 비표본 오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표본 오류는 그 표본 추출과 관련된 오류고요. 비표본 오류는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전수조사 같으면은 전체 모집단을 표본으로 추출한 셈이 되니까 표본 오류는 없습니다.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은 모든 대상을 다 조사한다라고 하면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오류가 조사 과정에 따른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비표본 오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표본 조사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전수조사는 표본 오류는 없다. 대신에 비표본 오류만 있는데 이게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본 조사는 표본 오류도 있습니다. 표본을 잘못 추출해가지고 나타나는 오류 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표본 오류도 당연히 있을 점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표본 조사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합이 전수조사에서 발생하는 비표본 오류의 크기보다 더 적은 경우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오히려 표본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조사에서 주로 전수조사 대신에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시장조사의 오류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시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표본 오류, 비표본 오류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오류는 영어로 이제 샘플링 에러라고 해요. 샘플링이 이제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표본을 추출할 때 나타나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들이 표본으로 추출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그래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들이 모두 다 표본으로 추출된다라고 하면 표본 오류가 굉장히 적어지겠죠. 또는 없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다 보면 모집단을 대표하는 그 표본을 전부 다 추출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나타나는 게 표본 오류다. 그럼 전수조사는 모집단에 해당하는 대상들을 전부 다 표본으로 추출한 셈이 돼버리니까 전수조사에서는 표본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대신에 표본조사에서는 뭐 일부 관측치만, 일부 대상만, 모집단에 속한 대상 중에 일부만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본조사에서는 표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표본조사할 때 표본의 수가 증가하면은 그러면은 표본의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표본 오류의 크기가 감소한다. 극단적으로 표본의 수가 증가해가지고 모집단에 속한 대상의 수와 같아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모집단 전체를 전수조사하는 셈이 되니까 당연히 표본 오류라는 게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표본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표본조사에서 나타나는 표본 오류의 크기가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비표본 오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표본 오류는 표본 추출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오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조사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비표본 오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비표본 오류는 조사 대상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비표본 오류의 크기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표본을 10명을 추출해가지고 조사했을 때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가 뭐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뭐 한 100만 명쯤 된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100만 명 한 명 한 명을 갖다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그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가 굉장히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에서 최근 인구 조사를 했대요. 인구 조사를 했는데 중국 인구가 한 13억이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인구가 한 13억 명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와 같으면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13억 훌쩍 넘어가지고 20억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13억 명에 대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근데 조사원의 수만 600만 명을 투입을 했대요. 조사원 600만 명을 투입한다.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조사원을 교육을 해야 되고 조사를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교육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건 또 좀 유의하세요,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교육 훈련을 갖다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600만 명이 넘는 조사원들이 13억 명이 넘는 조사 대상자들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비표본 오류가 나타날 텐데 굉장히 큰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비표본 오류는 크게 또 관찰 오류하고 비관찰 오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 오류에는 조사 현장에서의 오류, 그리고 자료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고 비관찰 오류는 비관찰 오류에는 불포함 오류, 무응답 오류가 비관찰 오류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오류를 먼저 보시면은 그러니까 관찰 오류는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발생하는 걸 갖다 이제 관찰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비관찰 오류는 오류가 발생하지만 오류가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관찰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비관찰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두 가지가 이제 관찰 오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조사 현장에서의 오류, 그리고 자료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 이거는 이제 뭐 잘 관찰하면은 좀 오류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갖다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현장에서의 오류는 조사자나 응답자가 설문 항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조사자가 면접 과정에서 응답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면접 시 조사자 또는 응답자의 기분 상태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류를 조사 현장에서의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조사자가 설문 항목 질문 내용을 갖다가 잘 이해하지 못해가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응답자가 이게 이해가 안 돼 무슨 질문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조사자가 좀 이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자가 응답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조사자가 응답자한테 설명하면서 질문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뭐 이거는 그냥 1번 저기만 선택하시면 보기 항목 중에 1번 응답 항목 중에 1번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자나 응답자 기분이 또 그 응답 내용, 응답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기분이 나빠. 그래서 그냥 보기 항목은 무조건 1번, 응답 항목은 1번으로 다 해가지고 다 체크할래.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조사 현장에서의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관찰 오류는 이제 자료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조사자가 코딩을 한다든지 뭐 펀칭이라는 표현은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요즘엔 코딩이라고 이제 주로 표현을 하는데 자료를 입력할 때, 그러니까 뭐 엑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뭐 또는 텍스트 파일로 다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입력 과정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발생하는 오류를 갖다가 이제 자료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응답 결과를 갖다가 저기 막 엑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데 정말 입력을 하다 보면은 뭐 조금 뭐 반복되는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좀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3번 보기 항목 3번 뭐 1번에 대해서 3번 보기 항목 3번으로 응답을 했는데 그걸 갖다 좀 잘못해가지고 뭐 4번으로 입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뭐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자료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관찰 오류가 두 가지가 또 있었죠. 그래서 불포함 오류, 무응답 오류가 있었는데요. 불포함 오류는 표본 추출 방법이 잘못되거나 또는 표본 추출하는 그 프레임이 완전하지 않아서 모집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표본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발생하는 오류를 불포함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화 조사를 하면 요즘에는 없어졌지만은 예전에는 2006년 정도까지만 해도 전화번호부라고 하는 걸 한국통신에서 지금 KT죠. KT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부 중에 이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제 정말 전화 조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 같으면 전화번호부에 등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전화번호부에 없으니까 표본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제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조사에서 완전히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표본에 표본에 그 표본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불포함 오류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인터넷 조사를 많이 하죠. 이메일 조사라든지 뭐 SNS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터넷 조사, SNS 조사에서 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제로가 돼서 나타나는 불포함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무응답 오류는 자, 표본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접촉이 되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그런 무응답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니까 무응답자들이 실제로 그 응답한 사람들하고 좀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특성이라든지 또는 행동 특성이 다른 경우 같으면 무응답자들이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무응답자들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표본조사에 좀만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오류를 무응답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표본 오류하고 비표본 오류 이걸 합친 게 이제 오류가 되는데요. 전체 오류가 되는데 전반적인 오류가 되는데 전반적인 오류를 가지고 보면 전수조사가 표본조사에 비해 항상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본 오류는 발생하지 않아요. 대신에 비표본 오류가 발생을 한다. 표본조사는 표본 오류, 비표본 오류 모두 다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전수조사에서 발생하는 비표본 오류가 표본조사에서 발생하는 표본 오류, 비표본 오류의 합보다 더 큰 경우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자는 모집단의 규모, 그다음에 모집단의 어떤 성격,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조사 예산, 그리고 표본 오류와 비표본 오류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전수조사를 선택할까 또는 표본조사를 선택할까 결정을 하고 또 표본의 크기도 함께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규모가 좀 작고 그리고 조사 예산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수조사가 가능하고 전수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집단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업적 시장조사 또는 뭐 일반적인 그 시장조사, 설문조사에서는 전수조사보다는 표본조사가 바람직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사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수조사 했을 때 나타나는 오류, 비표본 오류의 크기가 표본조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오류의 크기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주로 수행을 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 표본 추출 과정 해가지고 이제 5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과정은 한꺼번에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표본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차에 설명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